자, 생명과학 1 7번째 시간으로 배설과 순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설과 순환 과정에서는요, 우선 배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설이라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폐물의 개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과연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에서는요, 세포를 통해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 나온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노폐물은 H2O, CO2, 그 다음에 질소, 노폐물 등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노폐물들이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여기선 다루지 않고요. 여기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호흡에 이용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그 노폐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러나 단백질은 질소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경우는 탄소, 수소, 산소와 플러스 질소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도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네요. 근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CH5를 가진다. 탄소, 수소, 산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백질은 질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질소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 호흡을 거치면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나오고, 근데 단백질은 질소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노폐물도 형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그림으로 나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용이 되는데 얘들이 세포흡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암모니아는 NH3잖아요. NH3는 화학식 갖고 있기 때문에 질소를 갖고 있는 단백질에서만 나옵니다. 단백질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노폐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배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몸 밖으로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에는 배설은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같이 물질 대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뭐 배설이란 말 자체가 어디로 이제 내보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죠?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다음,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서 간에서 물질 이사를 통해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자체가 원재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pH가 거의 10에서 11 정도 되는 굉장히 극염기성이기 때문에 강한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 때문에 그대로 배출하기는 어렵고 얘네들은 간에서 요소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NH3는,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간을 거쳐서 요소로 바뀐다 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알겠죠. 이 과정에서 독성이 10분의 1로 줄게 됩니다. 실제로 독성이 약 10분의 1 정도로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죠? 독성도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출될 때는 물까지 섞여가지고 묽어지면서 독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이제 우리 앞에 내용 있죠. 앞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종합해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직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조직에서 이렇게 세포 호흡을 하게 됩니다.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ATP도 나오고 열의 에너지도 나오고 우리가 이 부분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나온 노폐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경우는 호흡계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들숨보다 날숨이요. 그 다음에 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김을 내뱉으면 이제 이렇게 막 물이 고이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부는 알겠죠? 여기서 나오는 그 요소 있죠? 요소. 그러니까 암모니아와 요소 있죠? 이 요소 같은 경우는 콩팥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오줌의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이거는 배설계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오줌에는 물이 많잖아요. 그죠? 물이 거의 95% 이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소와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조금 그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간은 그러니까 배설 자체 과정에 관여를 하긴 하지만 소화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계인 간에서 알겠죠.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조직에서 세포호흡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물은 호흡계를 통해서, 그다음에 물과 그다음에 요소는 배설기를 통해서 배출이 된다. 이 개념. 호흡기와 배설기에서 뭐가 배출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은 소화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의고사 문항이나 다양한 문항에서 함정 지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은 소화기입니다. 그리고 요소는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이제 콩팥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다 요소가, 이렇게 보통 이제 여러분이 확 헷갈릴 수 있게 배설계니까 그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소는 간에서 만들어지고 간은 소화계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배설과 순환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소화계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환계는 이산화탄소, 요소, 여분의 물, 그러니까 노폐물을 운반할 수 있죠. 그리고 호흡계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하고, 배설계는 요소와 여분의 물을 걸러내어 오줌을 생성하고 배설한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요소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암모니아를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어 배출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해당 내용이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걸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우선 조직세포에서 우리가 세포호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단백질을 이용하게 되면 NH3,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경우는 호흡계에서, 이게 호흡계잖아요, 그죠? 호흡계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NH3, 암모니아는 간에서 어떻게? 요소로 바뀌게 되죠. 요소로 바뀌게 된 다음에 물을 섞어가지고, 알겠죠? 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어디서? 배설계에서. H2O와 요소는 이런 식으로 배출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과정을 통째로 한 번에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 탄수화물, 지질 혹은 지방, 그리고 단백질이 있는데요. 얘들은 공통적으로 CHO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소는 뭐예요? 단백질은 질소를 가지게 되죠. 질소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 호흡 과정에서 에너지를 뽑아내고 뭘 만들어내느냐?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H2와 CO2, 마찬가지로 지질도 CO2와 H2O가 나오고, 단백질도 공통적으로 CHO를 가지고 있으니까 CO2와 H2O가 나오는데 플러스 뭐가 나와요? NH3, 암모니아가 나온다는 거죠.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는 어디를 통해서 배출되느냐? 호흡계를 통해서. 물 같은 경우는 호흡계와 배설계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물이 특이하죠? 두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다음, NH3는 그 자체로 배출되기는 어렵다. 왜? 독성이 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딜 거치냐면 간을 거쳐서 뭘로 바뀌느냐? 요소로 바뀌게 되죠. 이 과정을 한번 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소는 배설계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해당 내용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린 이제 다 배웠습니다. 뭘 배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첫 번째, 우리가 첫 시간에 소화계 배웠죠.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키는 순환계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우리 호흡계도 배웠죠. 기체교환, 그 다음에 오늘 배설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소화계, 음식물 속 음식물을 분해해서 분해한 것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까지 담당하죠. 자, 그리고 호흡계는 이산화탄소와 CO2 기체 교환이 주요 역할이죠. 그렇죠? 다음에 배설계는 콩팥과 같은 배설계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순환계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운반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양소도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도 운반하고 산소도 운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흡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도 운반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죠. 해당 그림은 우리 그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의 관계, 그러니까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관계 어떤지 여러분이 지금 그림으로 잘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는 순환계를 매개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다양한 걸 주고받죠, 그죠? 다양한 걸 주고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화계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들어가서 영양소를 뽑아내고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은 이제 배출하게 되고요. 다음에 호흡계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기체 교환을 한다고 했고요. 다음에 배설계는 노폐물 배출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순환계는 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물질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순환계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물, 그다음에 뭐 영양소, 그다음에 뭐 노폐물, 산소 등 이런 것들을 뭐예요?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온몸에 퍼뜨리거나 혹은 노폐물을 운반해서 배설계로 전달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계의 통합적인 상호작용 관계입니다. 네. 해당 내용은요, 우리가 유일하게 안 배운 순환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보충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계 있죠. 순환계는 흔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 하나는 혈관입니다. 이 둘 다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두 가지인데요. 순환계는 그래서 심장과 혈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모든 관계를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가 혈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혈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맥, 정맥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얘네들의 정의는 뭐 구조적인 부분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여기서는 심장 중심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이라는 건요, 심장을 기준으로 알겠죠? 심장에서 나가는, 이 구분이 애매할 수 있지만 하여간 혈액이 흐르는 관입니다.
혈액이 흐르는 관. 다음 정맥은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혈관, 혈액이 흐르는 관이니까 혈관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모세혈관은 바로 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혈관입니다. 근데 모세라고 했잖아요. 모세혈관.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작은 혈관입니다. 온몸에 퍼져 있는 작은 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 있죠. 여기 심장이잖아요. 심장 주변을 이렇게 제가 그림을 나타내 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쪽은요. 폐의 모세혈관입니다. 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 두 개잖아요. 그죠? 폐의 모세혈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하나, 두 개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온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여기. 이게 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체크해 놓은 거 다 여기 있는 게 다 뭡니까? 모세 혈관이에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모세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에서 혈액이 나가서 모세혈관 통해 퍼져 나가고 그 다음에 그 혈액을 모아서 정맥으로 모세혈관 연결시켜주고 정맥에서는 다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심장을 보시면요. 심장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심장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 보시면은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알겠죠? 이 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오른쪽, 이쪽은 왼쪽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 스크린 볼 때는 왼쪽 오른쪽에 되어 있지만 여러분 심장으로 보면은 우리가 심장으로 보시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얘네들에서 혈액은 어떻게 흐르느냐? 여기서 이렇게 혈액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로 혈액이 이동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혈액이 나갑니다. 이렇게 혈액이 나가서 물론 이제 이쪽으로도 빠지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빠지는 혈액도 있죠. 혈액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빠진 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모세혈관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야겠죠? 모세혈관 통해서 들어와서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혈액은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혈액이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빠지거나 혹은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혈액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혈액의 흐름 보시면은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밖에서 혈액이 들어오는 곳, 심장으로 들어오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혈액이 그 밖으로 나가는 곳이 있어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있는 곳, 여기죠. 그죠? 이게 회색으로 표시된 거,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거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들어오는 곳을 우린 뭐라고 하느냐? 심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방이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혈액이, 그러니까 우리 몸 밖으로, 그러니까 이 심장 밖으로 나가는 이 혈액이 흐르는 이 혈액이 있을 곳, 이곳을 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하면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이 혈관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알겠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뭐가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심방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심방에는 정맥이 연결되어 있고, 심실, 혈액을 내보내는 곳, 동맥,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 뭔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실에는
심실에는 동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이렇게 심장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우리 폐잖아요. 그래서 폐 모세혈관 쪽이니까 여기가 폐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심장의 오른쪽인데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심장을 받아들이는 곳이 보이시죠? 심장 받는 거 우심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도 여기는 좌심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왜? 혈액을 받아들이잖아요. 혈액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우심방 아래쪽, 여기는 우심실이 되겠네요. 왜? 혈액이 나갔잖아요. 우심실에서. 이렇게 혈액이 나갔죠? 노란색 체크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좌심방 아래도 마찬가지로 좌심실이 되겠습니다. 혈액이 나가는 곳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연결된 혈관을 보겠습니다. 우선 심방은 정맥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대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뭐 상대정맥, 하대정맥 이런 게 얘기했지만 그냥 여러분은 그냥 가볍게 대정맥이라고 얘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좌심방과 연결된 혈관이 있겠죠? 좌심방과 연결된 혈관. 여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폐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정맥. 그죠? 자, 그다음에 우심실에는 동맥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 여기를 우리는 우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곳 폐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관, 좌심실에서 혈액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부분,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대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혈액이 어떻게 흐르느냐? 혈액의 관계까지 같이 그려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대정맥에서 들어온 혈액이 우심방에서 모여가지고 우심실로 이동했다가 얘네가 폐동맥, 그러니까 폐로 가게 되는 거죠. 혈액이 폐로 가서 온몸을 돌고 온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기체 교환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온 혈액, 그 다음에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면 얘네가 좌심실을 거쳐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때 대동맥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뭐가 뭔 차이냐면요. 여기 우심방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애가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우심방 쪽에서. 그러니까 얘는 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머리 쪽.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있고요. 여기는 온몸에서 오겠죠. 이쪽에서는 온몸에서 돌고 온 혈액이고요. 마찬가지로 대동맥 위쪽으로 가는 거는 뇌를 향하고요. 아래쪽을 향하는 거는 온몸을 향해 갑니다. 심장이 우리 몸의 위쪽에 있잖아요. 상당히 위쪽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심장의 구조다라고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결국 심장에선 뭐예요? 폐로 혈액을 보내면서 여기서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산소를 서로 이제 기체 교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심장은 그 혈액을 이제 돌게 하는 이런 펌프 역할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배운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실제 심장 모습을 보여주고, 알겠죠? 보여주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노폐물의 생성 관련 내용 배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배설되는지, 그리고 얘네가 순환계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과정, 그리고 기관계의 통합적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순환계의 구조까지 제가 심화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 우리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빈출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잘 좋은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생명학 1 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